여러분, 혹시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바닥이나 실리콘 틈에 까맣게 번진 곰팡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락스 뿌려도 며칠 지나면 다시 생기고, 시판 곰팡이 제거제 써봐도 냄새만 독하고 효과는 별로였죠? 더 심각한 건 그 곰팡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곰팡이는 단순히 보기 흉할 뿐 아니라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심지어 면역력까지 떨어뜨리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오늘은 독한 화학약품 없이도 집에 있는 재료 2가지로 곰팡이를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곰팡이 걱정 없이 깨끗하고 건강한 집 만들어 보세요. 락스처럼 독한 냄새도 없고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으면서도 시판 제품보다 효과는 훨씬 뛰어난데 심지어 비용은 10분의 1도 안 드는 그 비밀 재료가 바로 식초와 베이킹 소다입니다. 너무 흔한 재료라서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시죠? 그런데 식초는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천연 곰팡이 제거제로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곰팡이 제거법으로 공식 인정한 방법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곰팡이의 세포벽을 파괴하고 생존에 필요한 효소 활동을 멈춰버립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 멈춰버리는 것처럼 곰팡이도 아세트산에 의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82%의 곰팡이균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검은 곰팡이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초만으로는 깊숙이 뿌리내린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이킹소다를 함께 써야 합니다. 곰팡이는 대부분 약산성 환경에서 잘 자라는데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 물질이라 곰팡이가 자라기 힘든 환경으로 바꿔 번식을 억제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곰팡이는 퀴퀴한 냄새를 동반하는데 베이킹소다가 이 냄새 입자를 흡착해서 탈취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써본 결과 정말 놀라웠습니다. 3년 동안 락스로도 제거되지 않던 완고한 곰팡이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안전하다는 건데요. 독한 화학약품이 들어가지 않고 독한 냄새도 없습니다. 게다가 따로 제품을 사지 않고 집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니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 식초, 분무기 하나, 키친타월, 수세미, 그리고 칫솔 하나면 끝인데요. 칫솔은 실리콘 틈새 같은 좁은 곳 청소할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재료지만 장갑과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환기도 필수입니다. 곰팡이 상태에 따라 방법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식초를 분무기에 넣고 곰팡이가 핀 부분에 조금 넉넉히 분사해 주세요. 곰팡이가 좀 심한 부분이나 실리콘 위에는 키친타월을 덮어주시면 키친타월이 식초를 머금고 있으면서 곰팡이에 더 오랫동안 닿도록 도와줍니다. 그 위에 베이킹소다를 솔솔 뿌려주세요. 그러면 거품이 생기는데요. 이 거품이 곰팡이가 숨어있는 깊은 틈새까지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곰팡이를 떼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 30분 이상을 그냥 두셨다가 전체적으로 수세미로 한번 닦아주시고 줄눈이나 실리콘 쪽은 칫솔로 문지른 뒤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타일 사이 줄눈에 곰팡이로 완전히 검게 변해 있던 부분도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오래된 곰팡이라서 일반 세제로는 전혀 제거되지 않던 상태여도 수세미로 살살 문지르면 검은 곰팡이가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그런데 벽뿐만 아니라 샤워 커튼에 핀 곰팡이도 문제인데요. 이때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식초 1컵과 베이킹소다 반컵을 넣고 샤워 커튼을 담가서 1시간 이상 불린 뒤 솔로 문지르고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곰팡이를 왜 제거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재발 방지 방법, 그리고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또 다른 청소법 알려드릴 테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곰팡이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곰팡이를 그냥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계속 번식하면서 포자라는 씨앗 같은 걸 공기 중에 날려보냅니다. 이 포자들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숨 쉴 때마다 코와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더 무서운 건 곰팡이가 미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이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면서 서서히 건강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처럼 연세가 드신 분들은 폐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곰팡이 포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집안에 곰팡이가 있으면 계속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으며 심한 경우 천식이나 폐렴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염이나 습진, 아토피 같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더 놀라운 건 곰팡이가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곰팡이 독소가 신경계에 손상을 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무서운 곰팡이들이 특히 화장실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습하고 환기가 잘 안 되어 타일 사이, 실리콘 틈새, 벽 모서리 같은 곳에 물기가 오래 머물면서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곰팡이를 제거할 때 락스 많이 쓰시는데요. 락스는 일시적으로는 곰팡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면만 하얗게 표백시키고 곰팡이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게다가 락스 성분이 우리 몸에 해로워서 환기가 잘 안 되는 화장실에서 사용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소할 때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하세요.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안전하지만 곰팡이 자체는 몸에 좋지 않으니까 직접 만지지 마세요. 둘째, 환기를 잘 시켜주세요.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날릴 수 있으니 창문을 열어두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공기 중에 포자가 날릴 수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한 번에 너무 넓은 범위를 하지 마세요. 조금씩 나누어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만약 한 번에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면 2일 후에 한 번 더 해보세요. 오래되고 뿌리 깊은 곰팡이는 한두 번으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벽지 같은 곳에 사용하실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벽지가 흠뻑 젖을 정도로 많이 뿌리시면 안 됩니다. 수건으로 닦아낼 때 벽지가 벗겨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방법 외에 주방 싱크대나 화장실 실리콘에 곰팡이가 심한 부분에 하면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은 그릇에 베이킹소다 3큰술과 물 1큰술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 주세요. 이를 곰팡이가 있는 곳에 발라서 수세미나 칫솔로 5분 정도 문질러 주세요. 문지르기가 끝나면 깨끗한 물로 베이킹소다를 완전히 헹궈내 주세요. 여기에 식초 원액을 그대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식초를 뿌리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 주세요. 시간이 지난 후 수세미로 살살 문지르면 남은 곰팡이가 저절로 떨어져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닦아주시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곰팡이는 제거만큼이나 예방도 중요합니다. 이제 곰팡이를 제거했으니 다시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제거해도 관리를 안 하면 며칠 안에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할 그 첫 번째 방법은 습도 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곰팡이는 습도가 60% 이상일 때 번식하기 시작하니 집안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다이소에 가셔서 습도계 하나 사서 집에 두시고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습도가 높아지면 제습기를 틀거나 에어컨 제습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에 제습기가 없으시다면 신문지를 구겨서 습한 곳에 두시고 며칠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면 습기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 숯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숯도 습기 제거에 정말 좋으니 작은 주머니에 숯 몇 개 넣어서 화장실이나 싱크대 밑에 두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하루에 최소 3번은 환기를 시켜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각각 10분 이상씩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특히 샤워하고 나서나 요리하고 나서는 습기가 가장 많이 생기니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환기팬이 있으면 틀어주시고 없으면 창문을 열어주세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화장실 실리콘, 창틀, 싱크대 주변, 냉장고 고무 패킹 같은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곳들을 점검해 주세요. 작은 곰팡이라도 발견하면 바로 제거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식초를 희석한 물을 분무기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주방같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사용 후 스퀴지나 마른 걸레로 물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가구 배치입니다. 가구를 벽에 바싹 붙여 놓으면 공기순환이 안 돼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가구와 벽 사이에 최소 5cm 정도는 간격을 두고 특히 침대나 옷장 같은 큰 가구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벽 뒤쪽에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빨래 관리입니다. 실내에서 빨래를 말릴 때는 꼭 환기를 시켜주시고 가능하면 제습기나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젖은 빨래에서 나오는 습기가 곰팡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완전히 말리지 않고 옷장에 넣으면 옷장 안에서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입니다. 샤워하고 나면 습기가 빠져나가게 화장실 문은 열어두시고 요리하고 나서는 주방 환기팬을 조금 더 오래 틀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곰팡이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집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정말 쉽죠? 따로 제품을 사지 않아도 집에 있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만으로도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 우리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보기만 흉한 게 아니라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까지 일으키는 무서운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작은 습관들로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눈 마사지법 알려드릴게요. 마사지 하시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절대로 손으로 안구를 직접 만지시면 안 되고 눈 주변 부위를 마사지 해주세요. 손바닥 아래 볼록한 부분으로 관자놀이부터 눈 주변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지로 관자놀이와 눈꺼풀 주변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주면서 콧부리까지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을 이용하여 눈꼬리 위쪽에 부드러운 살 있는 쪽을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눈썹 뼈 안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때 눈에 직접적으로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세요. 검지로 콧대 양옆을 둥글게 풀어주세요. 눈물샘 있는 쪽이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눈물샘이 자극되어 뚫려집니다. 검지로 코 옆에 여기서 따라서 이렇게 쭉쭉 눌러주세요. 이러면 부비동까지 마사지가 돼서 코도 뻥 뚫리실 겁니다. 다음,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눈 주변을 톡톡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비벼 열을 내서 눈이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한 동작을 20초 정도 해주시면 눈 주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도 잘 이루어져 눈의 피로를 풀고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